반갑습니다. 일정은 12일 날 법회를 마치고 영산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요인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엄청 좋은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럭셔리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영산에 도착해서 이제 방배치를 받고 저녁 공양을 하고 이제 결제식 후에 저녁 선을 했는데요. 첫날은 그렇게 했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이제 5시 이제 아침 선, 요가, 헌배 등의 시간을 가지고 아침 공양 후에 인산 백인혁 총장님이죠. 영산대학교 총장님이신데요. 총장님 모시고 수심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또 휴식 후에 이제 공복 상태에서 또 선을 하고요. 선이 끝나고 이제 또 점심 공양 후에 이제 산행 그리고 성적지 순례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성적지 순례를 갔더니 그 정법사님 생가가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제 기존 모습대로 다시 이제 고증을 해서 다시 지어져서 이제 새로운 생가를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중앙봉, 삼밭제, 옥녀봉, 밤나물골, 눈썹바위봉, 뭐 상여봉 등 구인 선지님들께서 기도하셨던 대각 그 기도터도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폼롤러로 몸도 풀고 요가도 하고 또 선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선하고 네 그리고 뭐 사경하고 이렇게 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일정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못 오신다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면요, 아, 못 지키셔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할 새가 없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아침에 5시 되기 전에 이미 눈이 떠지고요. 이미 내가 대각전에 가서 선하고 있고 헌배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물 흐르듯 이렇게 그냥 하고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아 내가 저 일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은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목요일은 이제 정기일기 시간, 선 시간 대신 이제 강연 발표를 했고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해제식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대충 일정은 이러하고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그게 무엇인지는 맛을 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올해로 9번째, 그러니까 9년째 매년 출가 여행을 나고 있습니다. 네, 늘 좋았고 또 여러 번 이 자리에 서서 교도님들께 너무 좋았습니다. 부러우시죠? 내년에는 꼭 같이 가시죠. 이렇게 늘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이제 의지를 여러 번 불태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제가 가는 날 아침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어요. 일단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훈련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도 됐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줬는데 훈련 나서 혹시 더 아파서 내가 복귀를 하면 그것도 되게 염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저희 이제 1년 모든 계약을 성사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의 시기인데 내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도 내 책임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들어서 가는 날 아침까지 너무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짐은 다 싸놨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서 이제 교우님들께 이제 아침에 이제 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쉬어야 되는 몸 상태이니 이왕 쉬는 거 공기 좋고 환경 좋은 영산 가서 쉽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훈련 일정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 상태에 따라서 편안하게 또 스케줄에 참석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또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교당에서 이제 법회를 보고 훈련원을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결제식을 하는데 이때 또 이제 갑자기 욕심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제 쉬었다 이제 회복을 하고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결제식을 하니까 또 이왕 왔는데 어떻게든 또 뭔가를 얻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긴 게 결제식에서 이제 국제마음훈련원 원장님이신 여산 황성학 원장님께서 3가지 훈련 목표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대아를 발견하라.
그러니까 큰 나를 발견하라는 말씀이셨는데, 나라고 규정 지어준 그 그릇을 깨야 참 나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법신불 이론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상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교심을 놓아야 진정한 처처불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이 훈련원에서 참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법신불 사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모든 순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이 훈련 동안 그 사은의 은혜를 매 순간 느끼면서 참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받들고 나니 내가 상시에서 뭘 놓고 그동안 살았는지가 단방에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제식만 했을 뿐인데 다시금 훈련을 왜 와야 되는지, 내가 매년 와서 이제는 뭐 할지 다 아니까 뭐 굳이 안 가도 되겠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 훈련은 빠짐없이 와야 되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참여하는 그 시간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오롯함을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훈련의 공덕은 정말 경이로웠는데요. 몸이 안 좋으니까 매 순간순간을 제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성적시 순례를 다녀와서 저녁선을 과감히 포기하고 푹 잤습니다. 그야말로 푹 자고 눈을 떠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한 7시부터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근래에 들어서 그렇게 개운하고 가벼운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훈련 가기 전에도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퇴근하면 그냥 바로 8시, 9시면 잤거든요.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6시쯤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래서 잠잔 시간은 뭐 훈련의 그 시간과 평소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아침에 그 개운함은 격이 달랐습니다. 그 하룻밤의 충전으로 남은 훈련 기간을 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 오전 2시간씩 진행된 영산선악대학교 총장님이신 인산 백인여 총장님의 수심결 강의는 결제식에서 주신 그 3가지 훈련 목표를 이루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강의였습니다. 네, 참고로 백인여 총장님은 백학명 스님의 증손자 되십니다. 인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은 마치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그거를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쉽죠 하시는데 그냥 절로 네 이러고 나올 수 있게끔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이거에 대한 답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봐 주세요. 먼저 견성이 뭐죠? 네, 생각하셨나요? 네, 훈련 다녀오신 분들은 대답하셔도 돼요. 네. 견성이 뭘까요? 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견성하면 마음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막막하신가요? 내가 분명히 이거 아는데, 이렇게 어디서 들었는데, 혹시 막막하시다면 훈련을 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답이 딱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지금 훈련 다녀오셔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고, 또 평소에 많이 연마하신 분들도 굳이 훈련을 다녀오시 않아도 아시겠지만, 저처럼 평소에 이 모든 걸 놓고 살았던 그 좀 게으른 교도로서는 훈련을 가니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님께서는 견성은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 네,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알면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하면 하나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상시에서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봤을 때, 관계 속에서 상대를 모를 때, 내 마음을 상대가 몰라줄 때, 혹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을 때 오는 그 괴로움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최근 상시에서 이제 가장 큰 화두였던 게 이제 상봉하솔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 이제 팀장이 되면서 윗사람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고, 또 그거를 아랫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윗사람이 위에 있는 분이 왜 저렇게 지시를 하지? 왜 저렇게 일을 시키지?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아래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니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왜 저렇게 토를 달지? 뭐 왜 이렇게 뭐 불만이 많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되게 요란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랍시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 보겠다고 또 하다 보니 거기서 오는 힘겨움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심결 강의를 받들고 또 이제 그 받든 거를 이제 훈련 기간 동안 연말을 하다 보니까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윗사람은 이래야 해, 아랫사람은 이래야 해 라고 규정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주지 않으면 왜 안 맞춰주는지, 왜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여사님이 이제 통해야 된다고, 인사님이 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통하지 않게 문을 다 막아놓은 거죠. 이미 문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이 방에 있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방에 있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문을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꽉꽉 닫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통하지 않았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면 참 쉬운 일인데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상들을 씌워놓다 보니 그 괴로움을 제가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의 공덕으로 맑아져서 그 순간은 제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 마음을 알게 됐지만 제가 그 자리를 온전하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또 어두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 때 김성현 예비교무님이 온전하게 그 자리를 보지 못했을 때는 스승님들에게 빌려서 그 맑음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훈련이나 혹은 설법을 들어서 순간순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롯이 내 것이 아니면 빌려 쓴 거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진다.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닦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려고 훈련을 갔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닦아야 된다, 내가 어두워졌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훈련을 갔고, 어두워졌으니 이거를 닦아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잡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갔구나. 제가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잡아주었고, 또 가야 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게 이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회 오셔도 교무님 설법, 설교 말씀 받들면서 방향성도 잡고 힘도 얻어가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만큼 얻어가서 요만큼씩 이렇게 쌓아가는 게 법회의 공덕이라면 훈련에서는 그냥 이만큼을 그냥 확 주는 게 훈련의 공덕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뭘 받았는지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게 훈련의 공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이 훈련의 공덕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제가 훈련에 끝나고 올라오면서 저희 단 카톡방에 내년에는 제가 10번째 출가 여행을 날 텐데 우리 단원님들이 다 같이 나면 제가 춤이라도 추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원님들이 캡처를 해놓는다고 했는데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꼭 많은 분들이 함께 내년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명하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차 병아리 직장인이자 예법이 맞는지 매일매일 대조하고 진급하고자 공부하는 공부인 학교법인 원차학원 법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시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전 원청 50주년 기념식에서 청년 대표로 감상담을 하면서 갈망했던 원광대학교 교직원으로는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그 대신 원창학원 교직원으로 공채 1호로 입사를 해서 법인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오늘은 4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왔는지 말씀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산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현세 교무님의 지도하에 원창학원 법인 행정을 담당하면서 법인 이사회 운영, 학교 재산 관리, 교직원 인사, 학교 관리자 협의회는 기본으로 5개 학교 합동 연수와 인성교육, 소식지 발간 등은 가볍게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성의 훈련과 신입회원 본고식, 합동 입교식은 법인에서 주관하는 인재 발굴과 교화 활동은 기쁘게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학원이 선진적인 교육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법인 운영을 하고 급격한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하고 교당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자기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말도 없이 학교 환경 개선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이현세 교무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정 업무를 보탬이 되고자 보란듯이 역량을 키워서 제 주어진 역할 내에서 필요한 기획안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공문 처리를 하면서 내가 치는 워드 한자 한자가 교단에 보온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많아도 기분이 좋은 건 일부 개인 사학들의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교육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학법인 운영 사례로 원창학원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제는 교직원 인사나 법인 운영 등은 관할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창학원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이 없고 항상 고마워요라고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하면 이리교당 청년회와 중앙교구 청년연합회장, 중앙청년회 부회장으로 청년교화 현장에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법회나 교화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함께 해주기 위해 자리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2월 정기훈련, 6월 교리신청 발표회, 11월 연합법회 등 중앙교구 청년교화를 위해 중앙교구 청년과 청소년 교화에 고분분투하시는 교무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군종교구를 통해 입교된 청년들이 제대 후에 교당으로 찾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교당에 잘 적응해서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대 특수부대 출신이라 군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서 육군훈련소 교당에 있는 친구인 김승우 교무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산 김일상 교무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중앙교구 교당 청년회장이 몇 명이냐고 물으시고 요사 교화하는데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자꾸 무언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젊을 때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보내주는 책으로 회장들부터 같이 함께 공부하라면서 한 명 한 명 챙겨서 불공들이지 않으면 안 되신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통화를 했습니다. 청년 회원으로 옆에서 도와만 줄 때에는 어렵지 않아 보였는데 올해부터 중앙교구 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청년교화에 책임감이 주어지니 이렇게 어려운 게 교화더군요. 단 한 명의 청년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앙교구 청년회가 무너지면 일반 청년교화의 답은 찾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배수진의 심정으로 하는데 전과는 너무 다른 환경과 취업 문제 등 청년 세대들에겐 더욱 힘든 현실 속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다 보니 13명의 교당 회장단들과 청년들을 책임지는 데 불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청년이 힘들다는 교당 청년회장들과 원래 회의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청년교화의 제 역량 부족함을 참회 반성하는 기도를 하고 해볼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앙교구 청년회 힘 주십사 6월 연합법회 볼 때 종법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내년 6월에 미주 순방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까지가 제 회장 임기 내인데 임기 내에 꼭 모셔서 청년 법잔치를 모시고 싶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시는데 일단은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며 업대로 하겠다 싶어 시작한 원광시설대학교 원불교학과 공부가 내년 한 학기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교무님들도 고시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졸업학기를 앞두고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사 구분은 확실하셔서 점수에는 얄짤없는 교무님이시다 보니 졸업은 어떻게 시켜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는데 수업과 과제, 토론 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퇴근하고 시간 내서 7학기를 공부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교법을 공부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모레도 기말고사를 보는데 80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당 기관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인연이 되어 교당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에 취업되면 열심히 교당 다니겠다는 청년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원불교 공부하는 청년들로 지속 가능하도록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게 하는 원디대 원불교학과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안을 해봅니다. 연말 격려상으로 입학 장학금을 선물로 줘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 주부터 입학 시즌이고 교도는 50% 장학금을 또 줍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중학교 때부터 하던 소유성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청년세대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종교 청년들과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종교연합운동과 통일운동에 작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유노동 자원봉사대에서 경험한 다양한 기획과 참여활동을 통해 무아봉공의 정신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이 원창학원과 원불교 교화활동,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용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산 남궁문 교수님과 소유송 청년 마음학교를 개설을 하여 미래세대 성장과 마음공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준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을 꼼꼼하고 승부욕 있게 하신 행정공무원 출신의 어머니와 교육에 대한 관심, 시대를 읽어내는 역사의식을 길러주신 교수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결혼 생각은 전혀 없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걱정은 많겠지만 교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해주셔서 그 기반으로 제 온몸과 마음을 원창학원과 원불교 청년회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가족 교화가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아들이 열심히 하니까 같이 하시겠다고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가 교도 사종 의무를 시행하면서 이런 가족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축이제가 가족 행사가 되고 집에서 교전을 봉독하시고 이리교당에서 무결석 교도로 특기를 살려서 문화답사 등 교당 내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총부 예회에 참석해서 성지순례도 하기로 하고 함께 와주신 부모님과 전주에서 온 누나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히 장가 왔더니 모든 가족 행사에 원불교가 있음에도 잘 학심해줘서 매형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이 매형 생일인데 가족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법회 보고 점심 식사하러 가자고 했더니 아침부터 법회 보러 왔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매형 교화 못 시키면 문 닫겠다는 심정으로 불공드리고 있습니다. 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도 보이고 교단 가도 보이고 신성회나 봉사활동 가도 보이고 교무님이에요? 종종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듣는 질문입니다. 그럼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공부인이라고 답변해 줍니다. 대종사님께서 무아봉공의 삶을 사는 공부인 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고 살 뿐이라고 합니다. 출제가 구분하지 않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을 받아 실천하기 위해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도록 기회와 기반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원창학원을 통해 원불교의 현재를 바라보고 원불교 교단의 의사결정을 통해 원창학원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뤄가기에 무수한 경계 속에서 신심에 대한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신심이기에 아직 오지 않은 중군의 고비를 경계하고 스승님들의 지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일정이 법인과 학교, 교단 일정으로 짜여져 그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까지 챙겨서 하려니 365일 24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 없을 땐 일 있을 걸 준비하고 일할 땐 없을 때 심정을 가지라는 법문까지 있으니 정신 차려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원기 105년 1년 일정이 이미 짜져서 답답도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교리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교단에 감사하면서 건학정신을 실현하고 공부인으로 주인정신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도 원창학원 300명의 선생님들과 구성원들이 합심합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모교 출신으로 은사님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00년 동안 교단의 수많은 출제가 어른님들이 원창학원을 위해 살아온 발자취처럼 그냥 흔적 없이 상없이 제 일을 해낼 뿐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왔기에 매 순간 마음 챙겨서 공도사업의 주인되라 하신 노력하라고 살을 버리고 공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보다 역사 속에 기록이 되는 교단의 주인되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 받들어 공익심 있는 채션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영어로 라이프라고 합니다. 라이프라는 단어 안에는 IF, if,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알 수 없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부인이 되도록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해 주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부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생색내는 청년의 감상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최시연이었습니다.